동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도비 제품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기본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도비에는 프리미어 말고도 애프터 이펙트와 뭐 애니메이터 등의 동영상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모션 그래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애프터 이펙트고, 그 다음에 벡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애니메이터. 옛날에는 플래시라고 불렀던 거죠. 그 플래시 영상 뭐 그런 거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애니메이터의 원형인 플래시로 만든 동영상을 플래시 영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동영상 작업을 할 때는 툴 다루는 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바탕화면에 하던 아니면은 뭐 개별 저장 도구에 하던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영상 1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 소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뭐 이름은 꼭 소스가 아니어도 돼요.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영상 편집에서 필요한 모든 소스는 이 소스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 두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오늘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음악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도 하나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준비된 소스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소스는 이 폴더 안에다가 소스 폴더 안에다 넣어놓고 프로젝트는 여기다 저장을 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모든 이미지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소스가 하나가 뭐 몇 기가 될 수도 있고 몇백 메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프로젝트 안에다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파일이 몇 기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뭐 포토샵 일러스트 외에는 거의 모든 편집, 그래픽 관련된 편집 프로그램들은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링크 정보만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링크가 되어 있었던 그 파일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가 망가져요. 경로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프로그램이 점점 똑똑해져서 어디를 가던 잘 찾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영 딴 데다가 놨으면은, 예를 들면 뭐 USB에 꽂았던 소스를 갖다가 썼는데 나중에 그 USB를 어디다 두고 왔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작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습관적으로 모든 소스는 이 소스 폴더 안에다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막 한참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그 다운로드 폴더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USB 폴더에서 갖고 오기도, 외장하드에서도 소스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로 작업을 막 한참을 하다가 나중에 어디 딴 데 이동을 했는데 파일이 다 경로가 다 깨져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계속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거의 모든 작업을 할 때는 다 폴더 만들고 해라, 폴더 관리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할 테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지켜요.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여라. 자,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소스를 안에다 놓고 그 상위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 딱 위치가 되도록. 그러면은 그 같이 있는 곳에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소스를 링크가 돼서 프로젝트를 불러오니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뭐 잘못 링크가 깨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더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를 열면, 자, 첫 화면은 대충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최근에 했던 파일들이 쭉 나오는 거고, 새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참 최근 버전의 프로그램이 아닌 CS5 이전의 프로그램을 만약에 쓴다면 요 지금 설명하는 거랑 좀 폼이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CS4인가 5인가 하여간 좀 이전 버전을 쓰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후 버전은 조금씩 형태만 바뀐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이름, 위치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설명을 한참 들으면은 대충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밑에 거는 내버려 두고, 어디다 저장할 거냐? 지금 만들어 놓은 폴더 바탕화면에 있었죠? 바탕화면에 영상, 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바탕화면에 영상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목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요런 창이 떠요. 자,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창은 조금씩 그 버전마다 약간씩 형태는 다른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 프로젝트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라는 창이 있고, 프로그램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스 창, 효과 컨트롤, 뭐 효과, 뭐 이런 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처음인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다루는 거, 그러니까 툴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프리미어는 다른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프리미어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지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툴 자체에 배워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 설명을 오늘 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할 텐데, 뭐 좀 반복해서 들으면은 용어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크게 툴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창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를 대기시키는 창, 아니면은 저장하는 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 있죠? 타임라인을 시퀀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사용될 모든 소스도 일단 이 프로젝트 창에 불러와서 대기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쏙쏙 빼서 편집을 하는 그런 대기 장소예요. 프로젝트 대기 장소, 저장 장소. 그 다음에 타임라인은 시간대별로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편집하는 내용이 요 창에 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 창은 요 타임라인을 불러오기 전에 대략 잘라내게, 대량 컷 편집을 하기 위한 창이고, 그 다음에 효과 컨트롤은 요 잘라진 하나하나의 클립을 효과, 뭐 볼륨 조절, 아니면 뭐 색깔 조정 이런 거 할 때 쓰는 창이고, 그 효과의 여러 가지
프리셋들, 그 다음에 오디오, 나중에 오디오 관리를 하면 믹서, 오디오 믹서라고, 그러니까 볼륨 조절하고 레프트 라이트 조절하고 뭐 이런 창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작업을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작업을 하면 한 번만 작업만 해보면 이 창의 구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중요한 거는 모든 소스와 모든 저장 내용은 이 프로젝트 창에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서 이 타임라인을 형성하는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 새 항목 시퀀스라는 게 나와요. 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다 해볼 테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기본적인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시퀀스를 열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사용자 정의라는 건 처음 열어본 사람은 없을 거니까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나와 있을 텐데, 요건 뭐냐면 영상 기계들의 이름들이에요. 요거는 뭐 소니 계열이고, 뭐 VR도 있네 여기, HDB 이것도 소니 계열이고, 요거는 뭐 DB, NTSC, DB8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옛날 포맷이고 아날로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절에는 요거대로 작업을 해야지 됐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로 되면서 크게 문제는 없고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디지털로 쉽게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DSLR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포맷에 제일 가까운 게 여기 하나 있죠. 디지털 SLR, DSLR. 그 중에서 1080p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DSLR 1080p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전 설명 나와 있죠. 1920 1080의 정사각형 픽셀에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이거 다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을 들어가 봅시다. 자, 요거 몇 개 안 되는데, 요거를 다 이해하면 용어 정리는 끝나요. 근데 요게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일단은 성실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수업을 진행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편집 모드 DSLR, 우리가 지금 프리셋에 DSLR로 했기 때문에 DSLR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뭐가 많죠. 뭐 이것도 기종별로 뭐 자세하게 다 되어 있는데 다 각설하고 사용자 정의. 자, 만약에 맥으로 돼 있으면 맥으로 돼 있으면 데스크탑인가? 조금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사용자 정의라는 건 마음대로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것도 딱 내려보면 프레임 초, 10 프레임 초, 그 다음에 29.97, 뭐 30 이런 게 있었죠. 요게 뭐냐면 초당 몇 프레임으로 동영상을 만들 것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 30, 24, 25, 뭐 23.976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것이 이미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1초에 30프레임을 후루룩 보는 것이 동영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공이 여기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쯤 있었고,
세 번째는 여기쯤 있었고, 네 번째는 여기쯤 있었고, 다섯 번째는 여기쯤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드르륵 보면은 공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갖다가 초당 1초에 몇 프레임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프레임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 프리셋으로 봤을 때 29.97 이렇게 돼 있었죠. 30프레임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가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30프레임인데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쭉 가다가 29프레임 다음에 30프레임으로 가지를 않고 여기에 가끔가다 드롭 프레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하나가 없어져. 갑자기 30프레임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 29에서 다음 초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초로 30프레임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가끔가다 몇 초마다 이런 프레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29.97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30프레임인데 가끔 가다가 한 프레임씩 없다, 그래서 29.9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표준을 만든 미국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29.97이나 30프레임이나 뭐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 근데 이제 단지 사운드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프레임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운드와의 싱크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운드랑 영상이랑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경우 그 우리가 다운받아서 봤을 때, 특히 그 어두운 경로로 다운받았을 때 안 좋은 화질도 문제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운드가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막 이렇게 맞추는 기능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랑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변환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몇 초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뒤로 가면 막 몇 초씩 차이가 생겨요. 막 4초, 5초 막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운드 싱크에서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영상을 길게 만들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프리미어에서 좀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가끔 가다가 드롭 프레임이 생겨서 29.97이다. 원래는 30프레임이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 근데 보면 여기 25프레임도 있고 24프레임도 있죠. 요거는 뭐냐면 24프레임은 영화 프레임이에요. 미국 중심에. 근데 뭐 영화나 뭐 영화 산업이나 뭐 방송 산업이나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표준을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 근데 유럽은 좀 미국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유럽은 25프레임을 써요. 25프레임을 쓰는데 좀 특이한 점은 방송에서는 미국은 또 29.97을 써요. 근데 유럽은 방송도 25프레임을 써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송 표준과 영화 표준이 달라요. 유럽은 똑같은데.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요거에서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 편집을 하려면 방송 표준으로 그 변환을 했다가 나중에 필름으로 다시 편집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아날로그에선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변환 과정에서 프레임 수가 달라서 애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영화 배울 때.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자동으로 다 맞춰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아날로그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게. 근데 유럽은 심플하잖아요. 25프레임 25프레임. 그리고 미국 표준은, 그래서 방송 표준은 보통 NTSC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 표준은 8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 표준. 아까 프리셋에서 보면 요거 나와 있었죠. 그래서 NTSC 방식, 8 방식. 이것도 디지털로 바뀌면서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뭐 작업하거나 보고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단지 차이는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서는 프레임 차이도 크지만 요 규격 차이도 있었어요. 그 NTSC 방식은 조금 옆으로 넓고 8 방식은 네모 정사각형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형태도 다르고 프레임 형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뭐 디지털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프레임 수는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60프레임 있죠? 30프레임과 60프레임. 여러분 이것 많이 봤을 텐데, 게임에서 설정할 때도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게임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60개로 쪼개는 거랑 30개랑 쪼개는 거는 당연히 60프레임으로 하는 게 훨씬 부드럽겠죠. 그래서 요즘은 점점 촬영 도구들은 60프레임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60프레임이 디폴트 값으로 요즘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죠. 게임할 때도 30으로 놓고 게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물체들이 드드드드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눈이 느끼는 거는 초당 한 16프레임 정도밖에 못 느낀대요. 14프레임에서 16프레임 정도밖에 못 느끼는데, 근데 뭐 30프레임, 60프레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뜨드드드 약간 끊기는 느낌 느끼는 것이, 요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랑 우리가 인지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이 전환되는 요 사이를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값을 막 쪼개놔야지 부드럽게 동영상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옛날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16프레임이었어요. 요즘은 24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16프레임으로 촬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16프레임으로 정상적으로 찍은 건데 24프레임 트랙에다가 놓고 상영을 하니까 동작이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 차이가 또 느껴지는 것이, 일본 재팬 애니메이션, 요즘 재팬 애니메이션도 조금 프레임 수를 늘리긴 했는데, 옛날 고전적으로는 일본은 16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썼었어요.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24프레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은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거고, 프레임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스톱모션도 테스트 해볼 텐데, 스톱모션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으로 다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 한 12프레임 정도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초당 6프레임짜리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확연히 들죠. 그런 게 이제 프레임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29.97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30프레임이었는데 29.97로 그 표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방송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방송의 모든 소스는 이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 만든 건 25프레임이겠죠. 어쨌든 초당 프레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찍는 것도 대부분 29.9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맞춰놓고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촬영을 할 때 30프레임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0프레임으로 만약에 촬영이 돼 있다 그러면 30프레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29.97이다 기본이. 그렇게 보면 되고, 프레임은 지금 보면 1920, 10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프레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320, 240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수사반장 뭐 이런 거 있죠. 옛날 아날로그 브라운관, 옆에서 보면 이따만하게 진공같이 생긴 브라운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TV, 그래서 옛날에는 뒤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런 브라운관 시절에는 해상도가 320, 240이었어요. 요게 조금 발전이 돼서 SD라는 화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720, 480이에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NTSC 기준이에요. 미국 방식. 그래서 720, 480 요게 이제 SD, 이게 S가 뭐냐면 슈퍼 디피니션이에요. 이거 2배로 늘렸다고 슈퍼 디피니션을 썼어요. 그래서 요걸로 한참 쓰다가, 요게 그러니까 얘가 처음 캠코더를 사용했을 때 해상도가 이거 있었어요. 그때 dB라고 했던 20년쯤 전에. 그 다음에 20년도 전이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HD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어. HD가 처음 버전은 1280, 720. 이거 가로 세로예요. 1280, 72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풀 HD, 요거는 1920, 1080. 여기가 슈퍼를 썼기 때문에 이건 하이 디피니션, 요거는 풀 하이 디피니션이에요. 그래서 1920, 1080이 풀 HD다. 우리는 이 풀 HD를 기본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있죠. 방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UHD. UHD는 요거서부터 이제 곱하기 2예요, 그냥. 3840, 2160. 요게 이제 UHD인데, 자, 보면, 요게 1000에 가깝죠? 가로, 세로가. 요게 1000에 가깝죠? 그래서 보통 이 첫 번째 HD 영상을 1K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0에 가깝죠? 그래서 요걸 2K. 그 1000을 보통 K 붙이잖아요? 그래서 2K 영상. 그 다음에 3840은 4000에 가깝죠? 그러니까 4K. 자, 그 다음에 요즘 뭐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8K는 뭐겠어요? 요거 곱하기 2겠죠? 계산 안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해상도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에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옵션이.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요거랑 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비율이 4대3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6대9 비율이에요. 그 이후에는 계속 16대9. 옛날에는 조금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었고, 요즘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바뀌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옵션이 픽셀 종횡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내려보면, 여기 보면 dB, 아나모픽,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와이드 스크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정사각형 픽셀로 하면 되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아까 SD에서
HD로 넘어갈 때 지금은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뭐 4K, 8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직 하드웨어가 요거 해상도를 잘 못 따라줘 가지고 여기가 4:3에서 16대9로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는 과정에 원래는 4:3에서 16대9로 넘어가려면 여기에 픽셀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여기에 픽셀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요 픽셀 하나하나를 원래는 1:1이어야 되는데 1:1이어야 되는데 픽셀을 찌그러뜨렸어요. 이 와이드 화면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해상도가 1920 1080이어야 되는데 1440인가? 1080 이런 식으로 그 픽셀 수를 감소시켰어요. 대신에 와이드는 와이드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4: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픽셀을 1:1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픽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는 16:9로 보이는 거죠, 화면에는. 근데 픽셀 수는 절약을 한 거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픽셀이 1:1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들이 개발이 많이 됐었어요.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나모픽이라는 건 뭐냐면, 영화에서 보면, 극장에서 보면 영화는 16:9보다 더 와이드죠. 거의 2:1이죠. 그래서 요거 픽셀 수를 다 일일이 맞추기가 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나모픽이라 그래가지고 픽셀을 다 이렇게 찌그러뜨려요. 그래서 픽셀 수가 좀 절약이 되는 거죠. 요런 얘기니까 우리는 뭐 지금 기술적으로 한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정사각형 픽셀로 선택을 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끔가다 요거 다른 거로 선택이 돼 있으면 화면이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픽셀이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뭔가 그런 현상이 와이드로 영상이 좀 퍼져 보인다 막 이럴 때는 요 픽셀 종횡비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필드 옵션, 프로그레시브 스캔, 위쪽부터 아래쪽부터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촬영을 할 때 촬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쪼개 봤을 때, 이건 뭐냐면 한 프레임을 요 주사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그 다음 주사선. 그래서 요게 연달아 요게 한 번 두 번을 연달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처럼 보이게 하는 요게 인터레이스 방식이에요. 반면에 요렇게 우리가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일반적인 사진 찍은 것처럼 한 프레임에 깔끔한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이에요. 요게 인터레이스 방식. 이거 가끔 유튜브도 그 인터레이스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요즘 유튜브도 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된 영상들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인터레이스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선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개의 프레임이 겹쳐져 있는 듯하게 약간 보이죠? 움직임을 따라서. 근데 요 프로그레시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프레임을 딱 잘라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만약에 지금 이 사람도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움직임이 있는 중인데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 눈에서는 더 부드럽게 보여요. 한 프레임으로 지금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의 눈에서는 이렇게 붙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찍을 때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해상도는 좀 떨어져 보여요.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은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촬영이 되지만 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터레이스 방식을 쓰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 움직임이 많은 분야인 스포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굳이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촬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터레이스 방식은 30프레임을 60프레임처럼 쪼개서 하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주사선이 나눠서 촬영이 되니까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굳이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촬영할 필요가 없겠죠. 충분히 부드럽게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 인터레이스 방식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항상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거니까 이것도 웬만하면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유지를 하자. 요거는 이제 아까 주사선이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랬죠. 그 위쪽 필드 1번 1357로 그 필드를 할 거면 위쪽부터, 그 다음에 짝수 필드가 먼저 나올 거면 아래쪽 필드부터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픽셀과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으로 우리가 세팅 값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드롭 프레임 시간 코드로 해준다면 그 가끔 가다가 드롭이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시간대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프레임을 보면 29가 똑같은 프레임이 두 번 연속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밑에 사운드랑 싱크가 문제가 없겠죠. 뒤로 가도. 근데 가끔 넌드롭으로 비드롭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뒤 프레임이 이렇게 점점 메꿔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운드가 싱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드롭 프레임 시간 코드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영상은 기본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고, 더 세세한 것은 앞으로 설명하면서 더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웃풋 할 때, 영상으로 만들 때, 동영상을 진짜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비디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오디오 세팅을 봅시다. 자, 오디오 세팅은 지금 보면 여기 48, 뭐 44.1 이렇게 돼 있죠. 헤르츠가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사운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돼 있죠. 요 사운드의 파동을 갖다가 디지털은 어떻게 저장하냐면 요 파동의 위치 정보로 디지털은 저장을 해요. 요 위치 정보들로. 그래서 얘를 얼마나 많이 쪼갰느냐, 요게 이제 샘플레이트인데, 그래서 48,000번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축을. 그리고 얘는 44,100번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천은 K로 치환되니까 44.1kHz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 얘는 48로 얘기하고, 얘는 96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kHz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8을 제일 많이 쓰는데 요즘 UHD는 96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많이 쪼갰다는 얘기는 더 원음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CD 음질이 44.1이에요. 요 44.1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요 동영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48kHz, 48,000Hz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고급스러운 UHD 뭐 8K 영상을 만든다 그럴 때는 969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요 차이를. 근데 정말 전문가들은 요 차이를 느낀다는데 믿을 수 없어. 못 느껴요, 우리는. 자, 어쨌든 48이 기본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으니까 48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타임라인에서 그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오디오 샘플로 표현을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밀리초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1초에 30프레임을 쓰는데 보통 밀리초는 1초를 1000으로 좀 쪼개요.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보면 다 1000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냐, 프레임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프레임을 따라갈 것이니까 오디오 샘플 이렇게 해주고, 자 밑에는 미리 보기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두는 게 돼요.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얘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압축 작업을 하고 뭐 디코딩, 엔코딩 작업을 지금 막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건 기본 값으로 그냥 두면 무리가 없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맞추는 거는 지금 요 윗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맞추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시간은 29.97, 30프레임이랑 똑같은데 드로우 프레임 때문에 29.97로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FHD로 촬영을 제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주로 소스 촬영을 한다면 스마트폰도 HD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FHD로 1920, 1080. UHD는 아무래도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가져왔을 때 세팅 값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면 그렇게 맞춰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로 항상 맞춰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필드 없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맞춰놓는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는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그냥 유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요 값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요걸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해주면은 여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920 FHD로 보통 작업을 할 거니까 1080, 그 다음에 보통 이 뒤에다가 I나 P를 붙이거든요. I는 아까 얘기했던 필드가 있는 인터레이스 방식,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필드가 없는 한 장 한 장 사진처럼 찍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쓸 거니까 보통은 여기다 이런 경우에는 P를 많이 붙여요. 다시 한번 프리셋 사전 설정들을 쭉 보면 요거 P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I가 붙어 있는 거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설명을 붙인다면 수업용 기본 HD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미리 해놨던 게 있어서 이름 똑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 뜰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 아까 처음 봤던 시퀀스 사전 설정의 사용자 정의 밑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요거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아까 설명했던 NTSC 방식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DB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 실제 픽셀은 1440이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픽셀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픽셀이다, 이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써 있는 게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거고, 플리스 보면 지금 다시 보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전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든가 뭐 이래 가지고 요 기본 세팅 값을 저장을 해 두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한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요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과제도 다 이 포맷대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도 이 포맷으로 주로 하게 될 테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시퀀스를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면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위쪽이 그 비주얼 부분이고 아래쪽이 사운드 부분이에요.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뭐 애프터 이펙트 보면 알겠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이 구분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요 구분대로 드롭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 시퀀스를 만들면 타임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면 여기 보면 지금 사전 설정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면 타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타임라인, 요런 타임라인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첫 번째 씬을 편집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씬을 편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퀀스를 만들어서 종합 편집. 예를 들어 이런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서 요 앞에 개별 씬별로 편집을 한 다음에 종합 편집에서 시퀀스를 통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할 거니까 다시 작업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시퀀스를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HD 포맷의 타임라인을 형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소스를 불러와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소스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불러와서 이미지 소스, 영상 소스, 그리고 사운드 소스 이렇게 골고루 한번 불러와 보세요. 자, 일단은 이미지 소스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소스, 그 다음에 영상 소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것이 또 사운드 소스도 여기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갖고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작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편한 대로 하는데 뭐 이미지를 보면서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나중에 소스가 많아지면 여기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리스트별로 보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 두 걸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먼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를 가져오면 여기 사운드 쪽으로는 안 붙죠. 비주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주얼 쪽에 이미지가 가겠죠. 그래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5초간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상을 튼다면 5초간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지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커요. 근데 지금 그 영상을 1980, 720으로 맞췄기 때문에 조그맣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 이미지를 맞추려면 얘를 클립을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효과 컨트롤 없으면 이렇게 찾으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면 창에서 효과 컨트롤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잡아주면 여기 보면 비율 조정이라는 게 있죠. 영문으로는 스케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도비 제품은 만약에 영문 버전을 쓴다 하더라도 위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린다 하더라도 요 위치를 보고 파악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 스케일로 되어 있는 비율 조정을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율을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 위치 조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잡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해당 타임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영상이 보이죠. 그리고 요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요 밑에 있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시간대를 타임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서 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단축키로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숫자 있는 위쪽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하면 확대되고 마이너스 하면 좁게 되고, 요건 단축키를 많이 쓰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영상은 지금 사운드를 같이 녹화를 했다면 사운드랑 영상이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을 갖고 와볼게요. 음악은 당연히 위쪽에는 안 붙고 당연히 아래쪽에만 붙겠죠. 그래서 사운드 이렇게 버리면 덮어버려서 이 사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 이런 이미지나 사운드 가져올 때는 이렇게 트랙을 달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 트랙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랙이 부족하면 얘를 그냥 밑으로 갖다 대면 트랙이 늘어나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트랙이 막 쌓이거든요. 영상도 막 쌓이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요 위쪽 비주얼 부분과 사운드 부분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 요거의 소리가 너무 크다. 이 소음을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요 원래 소리와, 자, 여기 보면 요 S라고 되어 있는 게 솔로라고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요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고, 요거를 솔로를 해주면 요 트랙의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솔로를 해주고 이 잡음과 밑에 음악 소리가 그냥 두면 두 개가 섞여요. 그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만약에 트랙을 이렇게 얹는다면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의 비주얼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타임라인에 여기까지만 지금 단풍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가져왔던 영상 소스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주얼은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는 거고, 사운드는 무조건 다 섞여요. 볼륨 조절하지 않으면.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좀 이따 해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두 개 다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얘를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리고 뭐 키를 빼가지고 요 색깔의 키를 빼가지고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두 개를 동시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요 타임라인이 구성되는 형태는 비주얼은 위에 있는 것이 먼저 보인다. 위에 있는 것만 보인다. 사운드는 그 트랙을 아무리 쌓아도 다 섞는다. 그래서 섞인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통해서 사운드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기본적인 타임라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편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은 동영상 편집을 우선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동영상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영상에 지금 요 하나가 있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스를 조금 더 갖고 옵시다. 자, 동영상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3개 가지고 기본적인 편집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3개를 순서를 정하는 것이 편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스의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올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여기 소스 창이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보면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스가 이렇게 나타나서 버스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소스를 쓰겠다. 앞에서부터. 그러면 여기 보면 가로가 보이죠? 이렇게. 요게 시작점, 끝점이에요. 그래서 끝점을 먼저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시작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얘를 잡고 여기 하는 방법 잘 봐봐요. 여기 화면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딱 잘라진 부분만 이렇게 타임라인에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세한 편집은 이 타임라인이 하겠지만 대략 소스에서 어느 부분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하죠. 그 부분만 이 메인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씬에서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두 개의 아이콘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비주얼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를 하는 거고 사운드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쓸 거니까 화면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두 개 다 와요. 다시 한번 영상만 갖고 오려면 이렇게 지금 사운드가 안 붙었죠. 사운드만 갖고 오려면 사운드만 이렇게 영상 안 붙었죠. 두 개를 다 갖고 오려면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딱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영상이 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고 한 요쯤에서 시작해서 한 요쯤까지 쓰겠다. 그러면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략 잘라와서 이렇게 붙였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편집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먼저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얘를 앞에다 가져오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게 그냥 잘려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에를 조금 여유를 두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장면이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얘가 뒤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이렇게 요 사이는 아무것도 없으면 블랙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간격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잔물결 삭제를 해주면 딱 붙어요. 이렇게 근데 하하가 거슬린다. 하하 전에 끝내야겠다. 그러면 요거를 줄여주는 방법은 요 끝에 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보면 면도칼 같은 게 있죠. 툴 도구에 보면 면도칼로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로 가서 얘를 잡고
딜레이트 전문결 삭제. 그러면은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요 점에서 끊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한 프레임씩 움직이려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좌우 화살표를 하나씩 움직이면 한 프레임씩 움직여요. 여기서 끊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잔물결 삭제.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서 딱 10초 해서 끝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 보이죠? 프레임이 10초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내. 10초에서 딱 끝내. 그러면 여기서 잡고 10초에서 딱 멈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스냅이 딱딱 먹어요. 스냅이 먹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스냅이 딱 먹어요. 그러니까 대략 동영상의 기본적인 편집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편집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일단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이미지 소스를 더 갖고 옵시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이미지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5초씩 점유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스톱모션 할 때 요거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보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는 이 이미지가 좀 커서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해상도가 요즘은 가로가 거의 5600 정도 되죠. 근데 영상은 HD 영상은 1280밖에 안 되니까 너무 큰 이미지들을 갖고 오면 작업할 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편집을 할 때는 약간 포토샵에서 아니면 다른 이미지 보정해주는 이미지 크기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조정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컴퓨터에 무리가 안 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지도 이렇게 아까 하나씩 크기 조정은 효과 컨트롤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율 이렇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이 정도 비율, 위치도 살짝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면 이미지가 되는 거고, 시간대별로 지금 5초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5초 너무 길다, 3초에서 바꾸자. 그러면 3초에서 얘를 이동을 해서 3초에서 전환이 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6초에서 전환이 되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아까 저번에 설명했던 29.97 드롭 프레임, non-drop 프레임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 보면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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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요건 프레임이고, 요건 초고, 요건 분이고, 요건 시예요. 근데 땡땡이 아니라 여기 보면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돼 있죠. 요거가 요렇게 그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 돼 있으면 29.97 프레임인 거고, 얘가 그냥 땡땡으로 돼 있으면 30 프레임짜리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미콜론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사라질 것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게 뒤로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프레임이 23, 24, 27, 29, 그 다음에 10초 이렇게 딱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1초 이렇게 되는데, 가끔 보면 드롭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10초가 안 되고 10.1초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프레임 차이가. 그런 게 이제 드롭 프레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연달아 이렇게 붙여서 편집을 하면 이미지 편집이 되는 거고, 거기에 사운드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사운드와 이미지가 붙는 이런 이미지가 되는, 편집이 되는 거죠.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부분을 나는 편집해서 들어와야겠다 그러면 클릭을 해줘서 들어보고, 보면 사운드는 보면 이 파장을 보면서 보통 편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겠다.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잡고, 지금 이건 비주얼이 없으니까 사운드 부분만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가져와 주면 이 자른 부분만 여기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운드 편집도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거는 이 타임라인에서 하는 거지만, 대략 소스가 지금은 짧은 것들이지만 나중에 보면 뭐 몇 시간짜리 영상 클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어느씩 잘라서 붙여와야지 편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커팅 작업을 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와서 여기서 정밀한 편집을 작업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편집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